어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 첫날부터 주술, 무속, 신천지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특히 민주당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면서 네. 정말 이번 선거판이 그렇지 않아도 네. 외국 언론에까지 민주화 이후 가장 추악한 엘리트들의 싸움이다. 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유세 곳곳에서 무속과 신천지를 지금 거론하면서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실제로 민주당에서 만드는 네거티브 선거 문서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명칭은 20대 대선 예. 유세 메시지 기조. 그래가지고 전략기획본부에서 만든 이 네거티브 예. 문건입니다. 문건이죠. 예, 대회비. 네거티브 문건 대회비로. 예, 대회비로. 우선 대회비 문서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것부터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면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 보니까 참 한심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유세 메시지라는 거니까 유세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겁니다. 중앙에서 자, 이제 유세 메시지 하고 보내면 사실 후보가 직접 다니는 유세 메시지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유세라는 게 이제 다 갈리잖아요. 각 지역별로. 각 지역구마다 이게 그렇죠.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구전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아예 대구에서 계속 예. 혼자서 할 테고 또 뭐 민주당 그러면 이낙연 그 전 후보는 아예 호남 지역만 돌면서 예.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각각 단위별로 전부 다 유세가 다 이루어질 때 중앙에서는 딱 메시지 관리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총괄해서 중점적으로 해라. 바로 그런 문건으로 보여요. 근데 이 문건이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내 후보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저 후보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내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럼 뭐 자기 후보 좋다고 그렇죠.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는 거야. 누가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유능하고 뭐 경제 대통령이고 통합 대통령이고 그 안에 무슨 뭐 사실 여부가 뭐 어떻게 됐다고. 위기 극복 총사령관 뭐 그렇죠. 이런 거. 실력을 바탕으로 실천해서 실적을 내는 유능한 대통령이다. 경제 전문가도 인정한 경제 대통령이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의 적임자다. 뭐 이런 내용을 네. 기조로 해서 뭐 홍보를 하겠다, 유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에 소식이 뭐 저 일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 즉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이제 유세해서 공격을 해라라고 한 부분은 이게 또 사실 여부와 다르면 마타도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타도죠.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는 또 다릅니다. 네. 네거티브는 저 사람의 나쁜 점을 어떻게든 그렇죠. 부각해서 네. 공격하는 것이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문제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뭐 간첩이다. 이건 완전히 마타도어잖아요. 흑색성년 마타도죠. 중범죄와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 추악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몰아붙이기만 하면 그건 마타도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예. 팩트를 가지고 그렇죠. 어느 정도 비판하는 거고 그거를 그 사람의 잘못에 증폭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마타도나 흑색선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건 네거티브 문건을 보면은 윤석열은 왜 아닌가 이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은 왜 아닌가 해서 무능하고 주술 중독이고 특권, 기득권이다. 이런 거를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안에 하나씩 보면 윤석열 캠프의 실세는 건진법사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에는 신천지 신자들이 바글바글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술의 중독과 알코올 중독 의혹이 있다. 이건 또 양심이 있는지 의혹이라고 했어요. 또 여기 알코올은 보면은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 해놨지 않습니까? 폭탄주 중독 환자에게 네. 그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크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네 가지 아닙니까? 예. 네 가지.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입니다.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무능하다, 유능하다는 건 추상적일 수도 있고요. 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주술과 신천지가 윤핵관이다. 예. 세 번째는 국민의당의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네 번째가 술 중독, 예, 폭탄주 중독, 뭐. 또 주술 중독 그런 사람에게 국정 운영 맡길 수 없다. 있느냐. 뭐 주로 이런 내용이죠. 예. 하나씩 보면 윤 캠프의 실세가 뭐 무속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진법사 얘기를 건진법사라고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실세라고 해서 건진법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든지 경선 과정이라든지에서 힘을 발휘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다만 그렇다더라라는 것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보도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어떤 팩트로 했느냐, 인용을 어떻게 했느냐, 증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크레딧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건진법사와 사진 찍은 것밖에 없어요. 사진이 찍힌 것밖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재명과 그 다음에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역술인들, 뭐 무속인들의 사진 찍힌 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힌 것 같고 뭐 실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는 건 사실상 그걸 추궁해 보면 아니 너네 당에 홍준표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죠. 홍준표나 이현주가 지금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네. 단지 홍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신천지가 지금 경선에서 뭐 지난번에 뭐 압수수색 안 한 고마움으로 뭐 경선 과정에 뛰어들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홍준표가 경선에서 진 이유를 마치 그걸로 지금 네. 이야기하는 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 증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무속 신천지 운운하는 건 자기들한테 표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기독교 분들이거든요. 개신교 개신교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윤석열을 찍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지금 뭐 이걸 이렇게 계속 이미지화 하는데 이건 역시 팩트도 아니다. 지금 완전히 마타도어를 지금 대놓고 지금 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한 거고요. 알코올 중독 의혹이라는 건 이거야말로 치졸합니다. 정말 치졸한 게 아니 검사들 술 많이 먹습니다. 솔직히 검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법을 어긴 이재명과 비교를 했을 때 아니 윤석열 후보가 술을 먹고 불법적인 어떤 음주나 주치로 인한 폭행 사건이나 무슨 뭐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이 많지 않습니까? 법무차관이 택시기사 폭행을 했고 먹고 폭행을 하고 뭐 이재명은 직접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유가 뭐 이 제보자 공익 제보를 한 사람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지만 거기 무인도에 있었나요? 거기 그 사람이 택시도 없고 택시가 없는 무인도에서 무슨 있어서 그 차밖에 자기 차밖에 없어 그 차를 꼭 운전해야만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나라에 그 콜만 부르면 택시가 줄을 쓰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 자기 차를 몰았다라는 치졸한 변명을 하는 것과 알코올 중독 의혹이라고 뭐 공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문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네거티브 문건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우선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1일 제2차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게 그 신천지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20년 2월 28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진법사 말을 듣고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영매인데 영한 사람인데 그거 건드리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좋지 않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 맞느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전혀 근거도 없는 그렇죠. 얘기를 대선 후보가 예. 그런 TV 토론회까지 나와서 대놓고. 이 얘기를 대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KBS 3월 2일자, 그러니까 예. 2020년 3월 2일자 기사입니다. 2월 28일 날 추미애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딱 한 사흘 만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추미애도 28일 날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부하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28일 날 이 기사에 따르면 KBS예요. 예. KBS니까 무슨 이 보수 언론이 했다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28일 날 대검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검 회의를 소집해서 이건 어쨌든 강경하게 어쨌든 이걸 해야 되는데 중대본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해라. 왜냐하면 대검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도 그렇고 뭐가 가장 중요하면 코로나19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가 재난 상황이니까 중대본에 문의를 해야 된다. 라고 그 직접 중대본을 찾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종시가 있죠. 그렇죠. 네. 세종시. 그래서 당일 중대본에 김강립 1총괄 조정관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하냐 하면 아니 지자체를 통해서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신천지 제공한 자료는 일치한다. 네, 만약 갖고 있다. 불일치하고 진짜 숨기면 해야 되는데 거의 같다. 고의로 신천지가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지금 자발적으로 협조를 유도해야 된다. 만약에 신천지가 우리가 강압적으로 했을 때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 다 잠적해 버린다. 잠적해 버려서 그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추적을 못하게 하면 더 큰 화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을 말렸다는 겁니다. 네. 이거 강제 수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게 강제 수사 시 신천지가 불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윤 총장이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려서 그 당시에 얘기한 것처럼 중대본 관계자와 대검 관계자들이 가서 서버를 갖고 와서 포렌식을 통해서 이 자료를 다시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난이 있을 때 가장 높은 컨트롤 타워가 어디죠? 중앙대책본부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그 총리가 그러니까 저기입니다. 그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책임자죠. 총책임자죠. 법무부 장관이든 누구든 이 국민의 재난과 관련된 안전이 최우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가 이렇게 지금 검찰을 말렸는데 마치 지금 이 윤 총장이 신천지와 관련돼서 이걸 막았다는 완전 날조된 유언비어를 지금 여권의 후보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추미애도 그날 지시를 중대본 보건당국 지자체 경찰과 협의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네. 협의해서. 네. 그 협의라는 지시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대검 간부 회의를 열고 그 대검 관계자를 세종시로 보내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거부를 하고 예. 방해를 했을 때 압수수색을 하라, 강제 수사를 하라 했는데 당시 중대법원이 밝혔잖아요. 어쨌든 지금 신천지가 내놓은 자료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해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 총장으로서는 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강제 수사를 좀 유보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딱딱딱딱 들어가는데 도리어 이재명은 완전히 신천지 쇼만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도 그러면은 지자체가 그걸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을 안 했어요. 본인도. 예. 서울시는 고발을 했습니다. 예. 박원순은 고발을 했고. 예. 근데 이재명은 신천지 쇼가 드러난 게 그 후에 그 검체 채취,
이만희 주교의 검체 채취 논란이 벌어지자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SNS에 딱 올리고 가평까지 딱 달려갔는데 이미 뭐 이만희는 벌써 튀어버렸고 그래서 아니 검체 채취가 목적이면 SNS에 다 알려갖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럼 가느냐라는 비난을 그때도 받았죠. 그래서 그 TV 토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도 그때 튀는 행동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쇼를 했다라고 아예 역공을 했고 추미애는 추미애 쇼를 했다. 네. 압수수색 지시를 했는데 본인한테 안 오고 언론한테 먼저 리리스 소위 말해서 다 알린 알려놓고. 것 아닙니까? 네. 압수수색을 몰래 해야지 그렇게 알려놓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추미애도 수사지휘권 발동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쇼를 벌였다. 코미디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 법무장관이 지금 이재명 뭐 일병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는 그 동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 채널 제명인의 슈퍼에 제명이 넷플릭스 미니 드라마라 해가지고 많이 사랑한 제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고 이만희의 많이 예, 예. 이렇게 해갖고 아주 열연을 했다고 그러네요. 아유, 저는 진짜 못 볼 걸 또 봤습니다. 아니, 발연기의 어떤 최고봉을 제가 봤는데요. 네. 그게 얼마나 역효과가 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추미애가 연기를 한다는 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막 전화 받는 포즈를 하면서, 아니, 압수수색을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 내 전화를 끊어. 그러더니 끊고선 막 어디론가 가요. 그러면 방이 있는데 검찰총장실이 딱 열고 내 전화를 왜 끊었어? 왜 끊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나? 하고 못 볼 거를 본 것처럼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만희하고 윤석열 총장 그 사진이 저기 있는 오버랩을 시켜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하는 대체 법무장관을 앞으로 다른 사람이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최소한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당대표도 역임하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 무게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캠프가 판단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냐면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또 실수를 하나 했잖아요. 이재명 총괄선대본부장 처음으로 총괄선대본부장 돼서 이 회의를 하는데 이낙연 이낙연 그걸 또 디스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대고 뭐 대장동국 개발한 뭐 그거 사과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낙연한테 공이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공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명치원대라고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이재명 이후에 권력 구조를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되는데 이낙연이 공을 뺏어갈까 봐 그렇게 아둥바둥 해서 튀어나온 건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이게 나오면 딱 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추미애로부터의 압박. 이거든요. 그 고난의 1년 동안 야당보다 사실 야당이 무슨 공격하고, 그러니까 비판받고 하는 것보다 모든 화살을 다 자기가 짊어지 나왔던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때 상황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면 도대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죠. 추미애가 나서면은 윤석열은 땡큐죠. 그래서 대구에 가서도 뭐 추미애가 유세하고 다니는데 영 반응이 떨떠름하고 당내에서도 너무 설친다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해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리고 싶은데 말릴 수 없는. 그리고 또 뭐 이재명 지지 인사들 인터뷰하는 그런 또 뭐 이런 명터뷰라는 그런 유튜브인가 그런 동영상 찍는 데도 있는 모양이죠. 거기서는 이재명 그거 내가 키운 거야. 내가 당 대표였잖아 하면서 또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를 든다. 뭐 이렇게 또 하고 나선 것 같아요. 그게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재민의 슈퍼랑 이 명터뷰랑 다 재밍이라는 이름의 OTT거든요. OTT. 그 OTT의 각각의 어떤 코너들인데 이 지금 이 OTT에서 계속 그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듣는 이재명 후보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말 안 들으면 사랑의 회초리를 들겠다. 지난번에는 느닷없이 또 윤석열 그 후보를
바지를 걷어 올리고 뭐 회초리를 때리는, 때리는 그런 뭐 폭력적인 그런 그 사진도 있었는데 그걸 또 자기 SNS인가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욕을 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이재명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공천장 줬잖아. 그리고 내가 가서 연설도 해줬잖아. 손도 꼭 잡아줬잖아. 이걸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공천장 서명도 해줬습니다. 신나게 연설도 해주고요. 손도 잡아주고요. 파이팅도 해줬어요. 그때 좀 외로워 보이더군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색내기. 내가 경기도지사 공천장 내가 줬고 내가 유세도 해줬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내가 키운 사람이야. 알았지? 너 그 공 잊지 마. 뭐 이거죠. 대통령 되면은 총리를 주든가 서울시장은 줘도 이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찜찜한 게 총리가 낫겠네. 책임 총리 맞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어쨌든 뭐 취미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무슨 오살 의식이라는 것을 그 남모씨란 여자 이 사람도 좀 그런 무속 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무속인으로 보입니다. 뭐 오살이라는 게 우리가 오살할 놈 하면서 그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렇죠. 되게 영모를 꿰다든가 예, 하는 경우에 아주 처참하게 주는 게 오살 아닙니까? 목을 치고 이 사지를 다 자르는 거 그걸 오살이라고 예. 5번 자른다 해야 죽인다 해가지고 예. 그런 것을 지금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집신 인형 예, 예. 그런 것에다 써놓고 찌르기 하면서 재웅이라고 하죠. 재웅. 예. 재웅이라고. 그런 의식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윤석열 후보 쪽에는 주술이다 뭐다 계속 욕하면서 이 사람이 남모씨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국민의힘 선대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원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원장인데 이 여성 남모씨는 바로 이런 주술 무속인이고 그런 오살 의식을 윤석열 후보를 이 집신 인형으로 꾸며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의 그 SNS의 사진들이 지금 쭉 공개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거의 도지사 시절일 것 같아요. 선거 보니까 허리띠도 그렇고 젊은 사진을 보면 그때부터 이재명 지사하고 아마 뭐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은 게 계속 이재명 후보하고 사진 찍은 것들이 계속 있고요. 또 그런 재웅 말고 신당이 있어요. 신당에 뭐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그 팻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제의를 지낸 흔적, 그러니까 이재명 이렇게 표현되었더군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100일 기도 뭐 이렇게 써져 있더군요. 그래서 완전히 굿으로 이재명 기도를 하고 또 거꾸로 재웅을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해코지하는 의식을 하고 하면 뭐 이건 빼박 아닙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주술에 누가 더 주술을 이용한 선거를 치르는지가 명명백백히 그냥 드러난 셈이 됐고요. 뭐 바로 뭐 이 사람은 뭐 해촉했다 뭐 그렇지만 이게 뭐 자기의 관리를 못하면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죠. 모든 대선에서 사실상 이 종교인들 관리 또 역술인들 관리는 늘 있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뭐 어느 캠프나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전신이 한나라당 빼놓고 뭐 어디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늘 있어 왔는데 이 문제를 갖고 할수록 똑같이 자신들이 더 할 수 있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 지구 좀 이렇게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이 개신교에 좀 뭐랄까요 그런 그 영향을 줘볼까 하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싶고요.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6일이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말로는 중단 선언하고 돌아서면서 바로 이런 이 아까 네거티브 문건 같은 것도 오래 전에부터 만든 거 아닙니까? 당에서는. 그리고 당에서는 네거티브에 올인하고 이런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언론에서까지도 지금 한국의 이 추잡한
이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 비판의 그런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경제가 10대국, 경제 10대국에 올라 있고 국민들의 수준은 세계적이고 지금 뭐 문화 강국이다 이러는데 정치인들만 진짜 전에 이건희 네. 정치가 사류다. 삼성그룹 회장이 정치는 사류라고 했는데 지금 사류도 더 떨어져 갖고 오히려 뭐 그냥 지하실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들었는데 아까 그 괴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 대외비 문서. 괴문서는 아니죠. 괴문서는 정식으로 아니죠. 만든 정식 대외비 문건이니까. 문서니까요. 2012년도에도 문제가 됐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철수와 단일화 하는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단독 보도를 2012년 11월 19일자인데 아, 그래요?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 당원 교육 문건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믿음직한 대통령이고 서민삶을 이해하는 유일한 후보인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귀족 엘리트이고 검증되지 않은 도덕성이고 정치 초보고 유동적인 정치 불신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지금보다 순화되긴 했지만 이게 딱 발표되면서 왜 이 문제가 됐냐면 당시에 단일화 과정이었거든요. 예. 단일화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지네들끼리 문건으로는 안철수가 저런 뒤통수를 친 거죠. 사람이다. 그래갖고 안철수가 화가 나서 너네는 지금 단일화 하자고 하시면서 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건을 했냐? 그랬더니 뭐 그쪽에서는 아니 뭐 이건 내부 문건에 내부에 단순한 문건이야. 뭐 이러면서 옛날에 만들었어 이러면서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진보 좌파 세력들의 뭐 이중인격이랄까 위선 이것은 아주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몸에 완전히 체화되어 있어요. DNA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만은 네. 남은 선거 운동 기간이라도 페어플레이를 좀 해주기를 거듭 당부를 합니다.